2025년 12월 30일 오전 10시 4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웨일랜드 파크라는 조용한 동네에 있는 한 집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총에 맞은 37세의 남자와 39세의 여자가 침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생후 1년과 4살의 어린 2명의 아이들도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정말로 따끈따끈한 현재 진행형 미제 사건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 중입니다. 왜 범인을 못 찾은 걸까요?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 범인은 정말로 낯선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수도인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오하이오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약 9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도시 중심부가 아니라 콜럼버스 근처의 웨일랜드 파크라는 주택가였습니다. 이곳은 고급 주택들이 많은 지역으로 중상층과 상류층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고급 주택가의 1400번지 노스 4번가에서 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스펜서 테페와 모니크 테페라는 부부였습니다. 스펜서는 37세의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스펜서는 아테네 덴탈 디팟이라는 치과에서 일했습니다. 이 치과는 콜럼버스에서 약 120km 떨어진 아테네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스펜서는 스페인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으며 Big Brothers Big Sisters라는 자선단체의 자원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도 워낙 좋아해서 신시내티 벵갈스와 오하이오 스테디움의 팬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모니크는 39세였습니다. 모니크는 아이들 교육 분야에 대한 배경이 있었고 현재는 집에서 2아이의 양육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모니크는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남긴 성명서에 따르면 모니크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스펜서와 모니크는 2021년 1월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집안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네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서 서약서를 교환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거의 5주년 기념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2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딸은 4살이었고 아들은 1살이었습니다. 가족은 또한 골든 두들이라는 개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처 사람들에 따르면 스펜서와 모니크는 매우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도 다녔고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이들을 제2의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족이 갑자기 무너지게 된 것이죠. 사건의 시작은 오전 9시 3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스펜서의 직업상 제1인자의 마크 발로지 박사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스펜서는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마크 박사는 경찰에게 스펜서는 절대로 이 일을 빠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펜서는 항상 시간에 정확했고 만약 결근할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마크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스펜서의 부재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9시 20분경 경찰 한 명이 스펜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앞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뒷문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약 40분이 지난 후 스펜서의 동료들이 그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도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집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9시 56분경 매우 놀란 목소리의 한 남자가 911에 전화를 겁니다. 그는 911 통신 기록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에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이 외치는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시점에서 나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진짜로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갈 정도였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동료가 911에 전화를 겁니다. 그 동료는 약 3시간 동안 스펜서에게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스펜서는 주로 전화가 오면은 몇 분 후 안 바쁜 시간에 연락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10시 3분경 가장 중요한 전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절박한 목소리의 남자가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남자는 집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경찰에게 집안에 시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10시 4분, 경찰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침실에서 스펜서와 모니크의 시체가 발견된 것이죠. 스펜서는 여러 발의 총에 맞았습니다. 모니크는 최소 한 발의 총상이 가슴에 맞았습니다. 경찰은 그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은 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 어디에도 총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창문과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강제로 부서진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부분은 그 집안에 있던 2명의 아이들입니다. 생후 1년과 4살의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총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범인이 정말로 무차별 범행을 하려는 사람이었다면 아이들도 총에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살려둔 것임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자살이 아니라 이중살인사건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중살인사건이란 하나의 사건 안에 2명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현장에서 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살 사건이었다면 범인의 손에 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살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펜서가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었다면 혼자 남을 가족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증거입니다. 부검 보고서와 현장 증거가 이것이 자살이 아니라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이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개적으로 용의자가 누구인지 또는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기록에서 나온 유일한 단서는 경찰 보고서상에 나온 코드입니다. 그 코드는 강도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혹시 강도 사건일까요? 혹은 경찰이 초기에 강도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나중에 제외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수사의 중요성을 이유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것은 타임라인뿐입니다. 경찰은 주변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2025년 12월 30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의 시간 동안 촬영한 모든 사진, 영상, 그리고 특히 의심스러운 개인이나 자동차의 이미지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태페 가족의 집 근처에 경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차로 근처에 말이죠. 경찰은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부검 보고서가 8주에서 10주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법의학 증거, 범인의 진입 경로, 그리고 집에서 무언가가 도난당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또한 태페 가족의 배경과 그들의 삶에 대해 조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신비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면 창문을 깨거나 문을 부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창문이나 문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가능성, 아니면 범인이 그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정말로 무차별 범행을 하려는 사람이었다면 아이들도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아이들을 피해갔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있었으며 스펜서와 모니크만을 대상으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범인은 낯선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는 사람일까요? CNN 정보 분석가인 줄리엣 케임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히 그 가족의 문 앞에 나타난 낯선 사람이 그들을 살해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스펜서와 모니크가 의도적으로 표적이 된 경우입니다. 케임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매우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범인이 낯선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범인이 그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경찰은 이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경찰은 법의학 증거를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시체에서 채취한 DNA와 탄도를 비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또한 총알의 종류를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총알이 어떤 종류의 총에서 나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법의학을 사용할 것입니다. 경찰은 또한 이웃 사람들과 스펜서의 동료들, 그리고 모니크의 친구들을 면담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스펜서와 모니크의 일상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근에 누구와 다투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을까요? 가족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일을 당해 극도로 슬픕니다. 스펜서와 모니크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인간관계와 연결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스펜서는 헌신적이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으며 그는 만난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능적이었고 따뜻했으며 그리고 끝없이 환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니크는 따뜻하고 기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은 그녀의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가족은 또한 경찰이 이 사건을 완전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미스터리가 생겨났습니다. 스펜서의 직장인 아테네 덴탈 디팟은 그 주 나머지 기간 동안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영진은 성명서를 통해 스펜서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모니크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어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팀과 그들의 지난 몇 년 동안 돌봐준 많은 환자로부터 깊이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범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경찰은 아직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든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 살인부서의 번호는 614-645-4730 또는
중앙오하이오 범죄수사 전문가 라인은 614-461-8477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테리 루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